자, 이번에는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이른바 이 초복 살충제 사건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 마을 주민 4명이요. 오리고기를 함께 먹은 후에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죠. 그런데 오리고기가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진술이 나왔어요? 네, 얼마 전에 복날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식당에서 오리고기하고 쌈 같은 것들을 드셨는데 네. 그런데 그 중에서 4분이 그 복통을 일으켰고 중태까지 빠지신 그런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음식을 먹은 식당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추후 밝혀진 게 이분들이 문제가 생기신 이분들이 식사 후에 다시 경로당에 가서 거기서 커피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오리고기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커피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다음 이제 병원에서 위세척을 했더니 예. 그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들이 또 검출이 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태에 빠진 마을 주민 4명, 여성 경로당의 회장과 부회장, 회원 2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 과거 사건들을 보면 예. 이게 이 주민들과 갈등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이 농약 사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분들이 회장, 부회장이라는 점이 일단 주목받는 것이고요. 네. 1차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인이 오리고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 커피를 네, 드셨는데 냉커피. 커피에 탄 건지 네.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용의자가 어느 정도 좁혀질 것이고 예. 그 용의자가 이분들과 특별한 어떤 원한 관계가 있는지 최근에 네네.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조기현 변호사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건과 유사한 농약 고등어탕, 네. 또 농약 사이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들의 공통점 있지 않았을까요? 네, 2015년도에 상주에서 네. 농약 사이다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 해인 2016년도에는 청송에서 농약 소주 사건, 예. 2018년에는 포항에서 농약 고등어탕 사건까지 쭉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예. 조금 전에 조기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 마을 내 다툼, 불화, 갈등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용의자를 찾아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농약을 탄 것이었다. 이렇게 밝혀져서 이번에도 비슷한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네.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주죠.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럼 그만큼 확실한 증거가 확보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검찰의 입장은 관련자들 또 임원들의 진술이라든가 녹취가 확보됐다는 것인데요. 예. 이 당시 2013년 2월로 돌아가서 보면 2월 16일에 이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었고 그때 그날 회의에서 네. 어디죠? 예, 그 주식을 사기 네. 위한 어떤 결정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미 이때는 하이브가 공개 매수 12만 원의 SM의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공개 매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이때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12만 원을 넘는 가격을 형성하기 위한 시세 조정에 대한 결의가 있었고 이 부분을 알고도 김범수 위원장이 승인을 했느냐, 이 부분에 예. 대한 지시가 있었느냐가 관건인데 검찰은 현재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진술이나 예. 녹취록이 확보됐기 때문에 예.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김 위원장 측은요, SM 지분 매수에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시세 조정이라고 하는 건요. 쉽게 말하면 주가 조작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카카오 측의 가장 큰 방어 논리는 뭐냐면 우리는 장내에서 매수했을 뿐이다. 장내에서 돈 내고 샀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는 것인데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회사의 최고위직이 불법적으로 매수를 지시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장내에서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시세 조정이고 주가 조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핵심은 포인트는 과연 그와 같은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규명하는 것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과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의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 위반 행위가 막 인정이 되면 네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구속 요건인 범죄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증거 인멸 우려입니다. 지금 김범수 의장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네. 다만 이제 검찰은 관련자들이 이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진술이 있고 녹취록이 있다는 입장인데 김범수 위원장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구속하지 않으면 관련자들 진술을 뭐 회유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검찰은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범죄 혐의에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증거인멸 우려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장이 청구될지 여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다음 예. 이야기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 만에 붙잡힌 경기도 시흥 슈퍼마켓 살인 사건의 피의자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인데 어떻게 피의자가 이제 검거가 된 건가요? 일단 이 사건은 2008년에 있었고요. 네네. 당시 이미 CCTV가 확보돼 있었고 얼굴이 공개된 전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2008년 시점만 해도 슈퍼에 있는 CCTV를 통해서 확보는 됐지만 이 주변에 뭐 거리의 예. CCTV라든가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 행적 추적이 안 됐기 때문에 미제 사건으로 빠졌던 것이고요. 예. 2017년부터 재수사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었는데 올해 초에 결정적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 경찰에서는 몇 개월 동안 면밀히 추적을 해서 검거에 이르게 됐고 또 예. 자백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근데 지금 알려져 말씀하신 네. 대로 16년 전입니다. 2008년이에요. 예. 어떻게 이제 피의자 처벌이 어떻게 될지 또 수위는 어떻게 될지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 공소시효가 지나가면요. 네네.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받지 않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어요. 아, 그래서 예.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부칙까지 생겨가지고 이러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 사람은 아무리 옛날에 저지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거 양형 기준 제가 찾아봤더니 강도 살인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중대 범죄가 결합된 살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그다음에 여기에 가중적인 요소까지 더해지게 되면 2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도 죗값은 치러질 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